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빌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빌라 위반 건축물은 애초에 사지를 말라. 위반 건축물이란 거 뭐냐면 보통 빌라는 5층을 말하죠. 필로티 구조일 때는 4층, 정확히 말하면 필로티 구조가 1층이라 그러면은 2, 3, 4, 5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로티라는 거는 그 1층 주차장을 말하는 거니까 통상 4층, 5층은 그 일조권 때문에 집이 좀 깎여 있죠. 그거를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해서 확장해 놓은 빌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빌라는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4층이나 5층의 빌라에서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 통상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반 건축물이든 아니든 4, 5층을 사면은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살 때는 싼 맛에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팔아먹기가 힘들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확장, 베란다 확장도 아니고 그냥 확장해 놓은 거죠. 원래 일조권 때문에 깎여진 부분을. 그러면 그게 구청에서 띄는 건축물 대장에 빨갛게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축물 대장에 한 세대만이라도, 자 예를 들면 501호가 위반 건축물이다. 그러면 전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빨갛게 뜨고요. 501호에도 위반 건축물 그렇게 그 전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자료가 뜹니다. 다 요즘에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위반 건축물은 사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는 건 왜 사겠어요? 싼 맛에 산다 이 말이에요. 싼 게 비지떡이죠. 그렇게 싼 맛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팔기가 힘들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 이런 위반 건축물은 자,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매수하거나 사는 사람들이나 다. 근데 얘기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들어가 살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집 방 뺄 때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단 하나 이따도 설명하겠으나 자기 돈을 전부 2억이면 2억 전부 충당이 될 수 있을 때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위반 건축물이 들어가면 결정적으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제1금융권에서는 빵원입니다. 단돈 10원도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출 해주는 은행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통 빌라를 매수하거나, 자, 빌라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아파트에 대한 전문가인데 지금 제가 와 있는 데가 빌라 촌이기 때문에 빌라 대출액이 얼마죠? 2억이다 그러면 8천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무주택자일 때 하나입니다. 그것도 무주택자. 그럼 1억 2천은 본인 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반 건축물은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40%도 적은데 단돈 10원도 안 나오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2억을 누가 사겠어요? 2억을 서민들이라고 그랬잖아. 빌라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은 사면 안 되는 이유는 결정타 대출이 10원도 안 나온다. 물론 제2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뭐죠? 저축은행, 캐피탈,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런 데서는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원칙이 아닌 이렇게 다른 편법으로 하는 거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위반 건축물은 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본다.
어찌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팔리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든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그 전에 10여 년 전부터 칼럼 써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위반 건축물은 애초에 거들떠도 보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